안녕하십니까. 런커 슈퍼바이저 스텝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앵글러 분들이 질문하셨던 부분들을 Q&A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5편이었나요? 5편 때 제가 장광낚시터에서 지킬 라인업으로 이제 마지막에 패턴을 풀어갔는데 필드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어느 정도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장광 패턴 때는 노아에서 반응이 많이 없어서 노아 S나 주니어를 건너뛰고 빼버리고 지킬 라인업으로 이제 롤링 액션으로 이제 액션의 변화를 주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지킬 1.8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점이 1.8이 되고 지킬 1.8에서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그럴 때는 지킬 S 1.1 반대로 속도가 좀 빠르면서 물을 좀 누르는 액션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지킬 주니어 1.1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송어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속도도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킬 주니어 0.9, 0.7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작은 1.8이지만 이 두 갈래의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다시 이렇게 만나는 속도 부분이나 액션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만난다. 물론 설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킬 B 일단은 이 스푼 같은 경우는 로데오 라인업 중에서 3.4g의 무거운 스푼인데도 가장 날뛰는 액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표층에서 슬로우로 운용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노아 보스나 노아 B 이런 스푼들로 먼 거리에서 활성도 좋은 송어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액션에 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다음 스푼으로 QM을 투입하고 그 다음으로 또 지킬 B를 또 투입해서 팔랑팔랑 거리는 날뛰는 액션을 연출해가지고 송어들을 공략할 수 있고 또 바텀을 바닥까지 내려서 감아들였을 때 굉장히 떠오름이 빠른 스푼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리트리브하는 연출도 구사할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방류, 낚시터 가면 항상 방류가 있죠. 그런 방류 시간에 유리한 컬러 선택과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건 뭐 제 기본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선배님들이나 일본의 어떤 유명 프로들이 하는 로테이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더 훌륭한 방법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류 퍼스트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노압이 2.6 보통 2.6으로 투입을 하는데 근데 라인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류 때는 개인적으로는 모노라인 그 이유는 노아의 어떤 수심층을 꽉 누르면서 오는 그런 액션이 방류 상황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방류 상황에서는 막 빨리 떠오르는 그런 스푼들을 송어들이 좋아하는데 카본이나 에스테르를 세팅할 경우에는 수심층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좋지만 떠오르는 부분 리트리브만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노라인을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방류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잘 보이나요? 형광 레드 그다음에 형광 오렌지 뒷면은 다 금색이에요.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형광 오렌지 이 컬러는 방류 어떤 자리가 자신과 가까울 때 또는 자신 앞에 방류 송어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많이 투입을 하고 이 형광 레드는 저쪽 반대편에서 방류를 했어요. 자신한테까지 오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는 멀리 던져야 하는 상황 그럴 때는 형광 레드 그 이유가 형광 레드는 폭발력이 강해요. 하지만 지속성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오렌지 컬러보다 활성이 가장 좋은 송어들을 내가 먼저 빨리 캐치하면서 어떤 자리에서 반응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파악이 된 후 이제 어느 자리를 알았잖아요. 내가 방류하는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렌지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컬러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물론 요즘에 다양한 많은 컬러들이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도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그런 섞여 있는 컬러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뒷면이 검정인 이런 컬러들이 있어요. 뒷면이 유독 검정색이 잘 먹는 낚시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도 투입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뒷면이 금색이 많이 투입됩니다. 또 다른 경우 이렇게 그로우 컬러가 있어요. 그로우 컬러가 있고
그다음에 또 UV로 된 컬러들도 자신이 확신이 서는 타이밍 또는 오늘 송어들은 그로우에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자신한테 데이터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그로우나 UV 컬러를 또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뒷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뒷면 메탈 크게 골드 메탈, 그 다음에 로얄 골드 메탈, 그 다음에 그린 메탈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종류의 방류 어떤 컨셉의 컬러들이 있으면 뒷면은 보통 골드예요. 그냥 도금 골드예요. 이거는 도색으로 할 수가 없고 도금이에요. 도금. 컬러 중에서 가장 지버력이 높은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골드를 따라 놓으지만 기피하는 상황이 느껴진다면 로얄 골드. 뒷면이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일반 골드, 도금 골드, 이건 로얄 골드. 일반 골드에 비해서 어필력은 조금 약하지만 지속성, 느리게 따라오는 송어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청색으로 된 그린 메탈이 또 있어요. 이런 컬러들은 보통 자신이 갖는 일반적인 매일 가는 필드인데 자기가 매일 넣는 방류 스푼이 잘 안 먹어. 그런데 물이 좀 탁해. 그럴 때 탁한 물에서 많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컬러 선택,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변화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초고활성 상황에 이제 옆에 분도 잡고 나도 잡고 막 잡는 상황이 지났어요. 이럴 때는 던져서 카운트 없이 그냥 감아도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나거나 방류된 송어들이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느리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자신이 바이트 받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수심층보다 살짝 아래에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경우 스푼은 바꾸지 않고 카운트다운으로 반응이 있었던 속도로 그대로 잡는 방법. 스피드는 같지만 레인지 변화로 송어를 어느 정도 잡아냈어요. 근데 속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송어가 따라오는데 물지는 않는다. 그런데 수심층을 유지하고 싶다. 왜냐면 따라오던 송어들이 스푼이 떨어지게 되면은 뒤로 돌아서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스푼을 로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류의 활성도가 살아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스푼을 바꾸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 경우 또 이럴 때는 로드의 각도를 살짝 높여줌으로써 같은 수심층을 기존보다 좀 더 느리게 끌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합니다. 같은 스푼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좀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지났어요. 한 가지 스푼으로 이제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다. 로테이션 타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워블링을 기피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또 두 가지 방류의 어떤 효과적인 스푼이 있죠. QM 시리즈하고 GKP 이렇게 워블링을 기피할 때는 이렇게 롤링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노하우로 계속 시리즈를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노아 B 2.6 다음에 투입하는 것이 노아 B 2.2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는 속도가 느려지는 타임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기존의 노아 B 2.6으로 로드를 포지션을 올려주면서 느리게 끄는 것도 이제 한계가 다다랐고, 그럴 경우 하지만 노아 B 2.6의 반응이 계속 있었다. 노아 B 2.2의 특징은 속도가 느려짐에도 까불까불까불. 크기는 같아요. 두께가 얇아서 그렇지. 그러지만 느리게 끌어도 스푼이 까불까불까불까불. 노아 B 2.6은 차분하게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좀 까불까불 하면서 오는 그런 액션을 연출하고 싶을 때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B 2.6의 차분한 액션, 차분하지만 굉장히 와이드한 액션의 반응이 좋았다. 그럴 때는 노아 1.8. 역시나 속도가 줄어드는 타이밍이죠. 또는 실루엣이 작아짐으로써 송어가 거부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다. 그럴 때 노아 1.8.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좀 떨어졌어. 그럴 때 이제 뭐 순서대로 투입하는 거예요. 이론은 되게 같습니다. 노아 1.5, 1.8보다 더 천천히 끄는데 스푼의 두께, 판 두께가 얇기 때문에 또 까불까불해요. 스푼이 까불까불. 리액션은 아니에요. 리액션도 아닌데 노아 1.8은 또는 노아 2.6은 굉장히 와이드하면서 깔끔한 액션이 나온다면, 여기 판이 얇아지는 같은 라인업의 스푼들은 속도를 늦게 끌어도 까불까불까불까불까불 하는 그런 액션들이 미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느리게 끌지만 어필력은 있다. 그래서 위 어떤 로테이션 노아 B 2.6에서 노아 B 2.2, 노아 1.8, 1.5, QM
그다음에 지킬 B. 상황에 따라 로테이션을 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푼, 1.8에 반응했다, 1.5에 반응했다, 또는 워블링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음 단계 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거죠. 리액션은 아니지만 까불까불한 액션에 반응했다면 노아이스를 투입할 수 있는 거고, 노아이스가 조금 까불까불 하거든요. 노아 1.8의 반응이 더 좋았다면 주니어 쪽으로 가서 진짜 일정한 리트리브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노아의 반응이 잡히긴 했지만은 내가 인위적으로 딱 맞게 잡는 느낌이 아니다. 그럴 때는 지킬 라인업으로 1.8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나는 이거 끝나면 이거 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투입했던 스푼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다음 로테이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방류 송어들을 공략을 했는데 노아 1.5 같은 경우는 보통 낚시터에서 아무리 많이 캐스팅을 해도 중간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 곳에는 혹시 방류를 했을 때 프레셔를 받고 빠져있는 송어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쓴다면 또 투입하는 스푼이 있죠. QM, 시리즈, 그 다음에 GKP. 무거워요. 2.8, 3.8, 그 다음에 3.4.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데, 무겁지만 구조상 감기 시작하면 노아의 스푼보다는 굉장히 빨리 떠오르는, QM은 이렇게 떠오른다면 지킬은 어느 순간 되면 훅 이렇게 떠오르는, 이렇게 훅 떠오르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송어들이 빠져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투입을 해서 잡는 경우가 있고, 또 프레셔를 받으면 바닥으로도 깔려요. 소심한 친구들이. 그럴 때는 또 바닥으로 찍어서 떠오름이 빠르니까 이렇게 떠오르면서 뭐지 이러면서 송어가 이렇게 달려드는, 기본적인 방류 사냥, 방류 공략에서 좀 다른 부분들을 이제 지역, 거리 이런 것들을 QM이나 GKP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방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BF와 QM이 투입되는 타이밍, 기존에 있는 노아나 지킬의 반응이 이제 뜸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BF를 투입하는데, 이때 또 QM이 등장을 합니다. 파트너 스푼으로 딱 보시면은 BF 스푼은 굉장히 작고 QM은 크죠. 이유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워블링을 빼고는 다 갖고 있어요. 롤링 액션인데 롤링이면서 이전에 기존의 지킬과는 반대죠.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송어가 뒤에 따라 붙었을 때 끝까지 오래 보여주면서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스푼 자체에 또 다른 숨어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이 BF, 블라인드 플랑커. 제가 알기로는 미식축구 어떤 거기서 공격수, 숨은 공격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스푼 자체가 송어들한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깜빡깜빡한 액션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초저활성 때 투입을 하지만 반대로 활성도가 좋을 때도 굉장히 빠른 리트리브에 액션이 안 깨지는 스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나 중간 지점에 있는 송어들을 노릴 때는 이 BF. 하지만 이 BF도 송어들한테 어쨌든 많이 보여주면 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스푼인 QM으로 활성도가 그나마 남아있는 송어들을 잡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거리까지 당겨서 어느 정도 집어를 시키는 거죠. 자기 앞쪽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BF로 투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어쨌든 활성도가 떨어질 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 파트너 10이죠.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스푼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송어가 스푼 앞까지 따라오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먹지는 않는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루어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감기. 이런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물까 말까.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감다 보면 일정하게 감아도 스푼들은 액션이 살짝 깨지거든요. 어느 순간 스푼이 떠오르거나 살짝 변화되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가면서 어떤 살짝 변화에, 자동적인 변화에 의해서 잡아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 붙었어요. 리액션으로, 살짝 깨지는 리액션으로 송어의 입질을 받아내는 방법.
이 방법 두 가지 방법은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코앞까지 붙인 송어를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건데 액션은 유지해야 돼요. 코앞까지 따라 붙었다면 보통은 액션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스푼으로 컬러만 바꿔주는 거죠. 뭐 살짝 내추럴하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더 화려하게 바꿔준다거나 스푼을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훅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훅 사이즈를 좀 작거나 크거나 또는 어떤 모양만 바꿔줘도 그 스푼의 액션이 송어가 봤을 때는 미세하게 변해요. 귀신같이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코앞까지 붙였을 때 컬러의 변화와 훅의 변화만으로 또 바이트를 또 받아낼 수 있다. 라인 선택의 첫 번째로 리트리브 속도에 따라서 유리한 선택. 이거는 지극히 사람 입장이겠죠. 사람마다 리트리브가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라인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송어를 에스테르 라인을 세팅해서 잡고 있는데 입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쨌든 감도를 느껴야지 사람이 잡을 수 있고, 라인의 움직임도 전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PE 라인, 튕기는 입질을 봤더라도 이 PE 라인을 세팅해서 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스테르 라인을 세팅했는데 탁탁탁탁 튕기는 입질, 바이트가 안 되고 자꾸 튕겨요. 그런 경우 카본 라인, 모노 라인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작이 예를 들어서 카본 라인이다. 모노 라인과 에스테르 라인의 중간 정도 감도가 있는데 입질이 정말 강해 너무 들어와서 쭉 당기는데도 송어들이 잘 걸리지 않는다. 모노 라인 세팅을 살짝 바꿔서 루어는 교체하지 않고 라인만 바꿔서 고기를 잡아내는 방법이 있고, 카본 라인을 세팅했는데 출렁출렁 되는 입질만 계속 유지된다. 그럴 때는 장력이 빨리 걸리는 에스테르 라인 세팅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속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바텀 공략 시 유리한 선택. 방류송어들이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 이럴 때는 모노라인이 좀 유리해요.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바닥층까지 스푼을 폴링으로 보여주고 송어들을 집어한 후 리트리브를 시작하게 되면 카본 라인 같은 경우는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모노라인은 쭉 떠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활성도 있는 개체를 먼저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진짜 활성도가 좋을 때는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쫓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송어들이 이제 다 잡히게 되면 활성이 좀 떨어진 개체들이 모여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카본 라인으로 바닥층 위주로 쭉 세팅해가지고 긁어오는 방법. 이렇게 리트리브를 하다가 이렇게 폴링을 시킬 때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 모노나 카본은 그런 것들이 라인의 움직임에서는 살짝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유리한 게 리프트 앤 폴을 할 때 에스테르 라인. 근데 바텀 리트리브를 할 때는 PE 라인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라인들은 이 정도. 모노, 카본, 에스테르. 세 번째 선택, 유리한 선택. 이건 뭐냐면 입질 형태에 따른 라인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송어는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처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 모노 라인을 보통 얘기를 하면 송어들이 반전을 많이 한다. 반전이라고 하면 공격을 하고선 고개를 꺾는 이런 경우는 본인이 꽉 깨물고 가기 때문에 송어의 입에 깨물고 있을 때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늘어남이 어느 정도 있는 나일론 라인, 모노 라인을 보통 세팅하고요. 근데 반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꺾어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살짝만 꺾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이러면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카본 라인, 연신율이 나일론, 모노라인보다는 약간 감도가 있고 덜 늘어나기 때문에 덜 반전되는 입질을 대응하기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 라인, 더 반전이 없다. 송어들이 물고선 꺾는 각도가 굉장히 적다. 예를 들어 모노는 180도를 꺾고 그 다음에 카본은 90도를 꺾었을 때 유리하다면, 에스테르 라인 같은 경우는 반전보다는 탁탁탁탁탁 치고 올 때 또는 탁 치고 갈 때, 이럴 때 순간적인 감도를 느끼고 사람이 훅셋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게 이 에스테르 라인입니다. PE 라인도 있긴 한데 에스테르 라인을 세팅해서도 입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겨울에. 그럴 때는 정말 가느다란 PE 라인을 세팅해가지고 그 라인의 어떤 선택만으로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잡아낼 수 있는, 또는 선택을 잘못해서 놓치는 송어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또 구분해서 또
또 필드마다 사용하시면 조금 더 내가 못 잡는 송어 이렇게도 잡힌다고 송어가 분명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세팅해가지고 공략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브랜드의 루어나 스푼들은, 특히 스푼은 사용하면 할수록 또 다른 사용법이 나오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기술보다는 현재 자신이 실력에서, 스킬에서 갈고 닦아야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 낚시가 스푼 낚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자신과의 또 싸움이 많은 낚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고, 그래서 빠지면 빠질수록 더 재미있는 장르가 이 스푼 낚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두들 즐거운 송어 낚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